안녕하세요. 이번 중국 교환학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16학번 주인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 과정 그리고 중국 생활, 교환학생 다녀온 후기로 총 3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갔던 대학교는 중국 산동성에 있는 웨이팡 대학교인데요. 산동성은 칭다오가 있는 도시이고요. 웨이팡은 칭다오 옆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칭다오 대학교는 지금 매년 10명 가고 있고 한 학기당 5명이 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신청하는 방법은 스카이 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선택하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에 국제교육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발학기를 제외한 본 대학교 이수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그리고 선발학기 직전 1학기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그리고 당연히 해당 국가 어학 능력자여야 되겠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기준은 전 학년 누적 평균 3.0이 넘어야 30%, 그리고 해당 외국어 능력 30%, 면접 40%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으신 학생들은 아무래도 중문과이니까 HSK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국어 필기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면접도 국제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뜨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비행기표 예매, 비자 발급, 유학생 카드 발급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5명이 갔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들이 최대한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강 날짜보다 일찍 기숙사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강 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매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발급인데요. 저희는 여행이 아닌 학생으로서 가기 때문에 X2 비자를 발급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 X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학교에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은행에서 유학생 전용 카드를 발급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중국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없으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못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유심카드 구매 그리고 현지카드 발급 등이 있습니다. 유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리점에 가셔서 외국인이란 걸 증명을 하시고 여권을 제시를 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금제는 한국과 다르게 선불제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다 부족하다 했을 때는 핸드폰으로도 충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현지 카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유학생 카드를 발급을 하고 이걸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대부분 카드가 아닌 웨이싱이나 쯔프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카드를 발급하신 후에 이걸 등록을 하셔가지고 쯔프바오나 웨이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알리페이가 쯔프바오인데요. 옆에는 웨이싱, 그리고 이제 현지 카드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서 유명한 은행 중에 하나인 공산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드 발급한 후에 핸드폰에 있는 웨이신이나 자신의 계정에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쯔프바오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스캔을 해서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 거를 스캔을 해서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한국의 카카오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인데요. 이게 제가 갔던 웨이팡 대학교의 전경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땅덩이가 엄청 넓기 때문에 학교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이게 정문의 모습이고 제가 들었던 건물, 그리고 이게 학교 안에 있는 호수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굉장히 크고 교실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그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식당이고 학생식당도 이렇게 넓고 뒤에 이렇게 많은 좌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웨이팡 슈비엔
똥춘지 做时间表 이게 시간표인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8시에 시작을 하고 12시에 점심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중국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을 잔 후에 1시 50분에 2시부터 이제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필수 과목인 피슈커가 오전에 있었고 슈엔슈커는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어법, 듣기 등 그런 필수적인 과목들은 오전에 진행을 하였고 어법이나 중국 문화, 태극권 같은 선택 과목들은 오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법 수업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서예도 진행했었고 저희 유학생 수업 이외에도 본과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본과생들 수업을 참관하는 적도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 같이 수업을 들었던 유학생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수업 이외에도 저희는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문화활동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 친구들과 이렇게 교내 캠퍼스 투어를 하기도 했고 이게 중국 이제 거기 본과생들 친구들 기숙사 놀러 갔던 사진이고 학교 이외에도 식당에서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저희는 교내 기숙사가 아닌 외부에 있는 기숙사를 사용했는데요. 한국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방에 3명이 사용할 수 있었고 한 명당 500위안의 보증금이 필요하였습니다. 방을 보시면은 이게 거실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주방, 1인실, 2인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들이랑 합의를 해서 1인실과 2인실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저희는 한국인들끼리 사용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외국인들이랑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인들은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가는 길에 아침을 사먹곤 하였는데요. 포장이나 배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침에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아침에 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렇게 사서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먹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이외에도 배달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길거리 음식도 잘 돼 있고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끼니를 챙겼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배달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6.25처럼 잘 되어 있지만 중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플로는 메이트와 와이마이라고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음식점을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최소 구매 비용과 그 다음에 배송비,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얼마 이상 사면 얼마가 할인된다 이런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영업시간과 대략적인 비용, 그리고 배달 주문 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창으로 넘어가면은 30% 할인 받을 수 있는 홍바오가 있어서 그걸 할인을 하시면은 원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가능하시고 굉장히 빨라가지고 한 30분도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시켜 먹었고 한 15분 정도 후에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한국은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카페가 많이 되지만 중국도 이렇게 버블티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버블티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가게 된다면 시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을 맨날 사 먹다 보면 집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해 먹었던 음식이고 숙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카레나 한국 음식들이 먹고 싶을 때 차려 먹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여행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 중국을 가게 되면 매번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비행기표도 예매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중국 안에 있으면 일단 비자를 발급받을 비용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웨이팡은 일단 칭다오랑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칭다오는 한 3번 정도 갔었고 그 위에도 베이징, 하얼빈, 시안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2군데인데요. 서안이라는 곳과 하얼빈이었습니다.
서안은 중국의 수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한 가운데에 성벽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성벽 이외에는 엄청난 번화가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서안 하면은 굉장히 제일 유명한 게 이 삥마용, 병마용이라는 곳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아직도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삥마용의 모습인데요. 총 3개의 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아직도 개발 중이고 놀라운 게 이렇게 많은 병사들의 모습이 다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서안에서도 유명한 곳이 중국 5대 산 중에 한 군데인 화산인데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를 정도로 험악한 산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웬 등산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꼭 이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기 때문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곳은 하얼빈인데요. 하얼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저희가 있었던 웨이팡에서 하얼빈까지는 지금 비행기로만 7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먼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침대기차라는 것을 타고 갔기 때문에 2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왜 굳이 침대기차를 탔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은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침대기차가 잘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침대기차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문화를 또 체험을 하고자 침대기차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앞에 문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교적 안전한 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24시간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갔을 때 저희가 하얼빈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이 삥등제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음 조각들이 있는 그런 축제인데요. 이게 하루 종일 봐도 되게 못 볼 만큼 엄청 큰 축제이기 때문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거 이외에도 안중근 의사의 총 쐈던 그런 기차역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의 후기인데요. 저희가 중국에 한 140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유학생들과 많이 친해져가지고 같이 많이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중국에 가기 전에 사실 중국이 좀 더럽고 불친절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웨이팡이 되게 한국인이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되게 엄청 우호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학교 교내 다니면서 한국어만 들리면은 한국인이다 이러면서 말 걸고 친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말을 걸어오는 친구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걸 가고 나서 느낀 게 중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갔다 온 이후에 원래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중국 어학연수를 한 번 더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해놨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져서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더 가고 싶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